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좀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사적인 질문은 죄송하지만 환영합니다. 예, 아주 사적인 질문도 해주시고, 예, 오늘 그 방송에 이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다양한 질문을 올려주시고.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제 마이크인데 아니 마이크 지원대로 움직일 거예요. 물을 시원한 물, 얼음 물. 아니 저는 자, 4분 뒤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4분 뒤에 저요. 지역에 날씨가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쫓아다니려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 4월달에 날씨한테 지면 우린 끝장이야. 날씨한테? 날씨 나경원. 날씨가 날씨가 많은 줄 알고. 문제네 지금. 우리 지역구가 나경원인지 몰라요 지금? 알죠. 왜 몰라? 그러니까 나경원 때문에 미치겠다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어디서요?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날씨로 들려요 사람들이. 아우 그렇구나. 그러게. 지금요? 지금 시작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지금 이제 방송은 오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에 저 지역구, 동작구. 동작구에. 동작 어디? 오. 네, 상도 1동이요. 그럼 동작 여기네. 우리 지역 주민. 네, 제가 뽑은. 진짜 너무 반갑다. 네. 제가 요즘 거기 어떤 분이 막 나돌아다니셔가지고 제가 그죠? 저도 막 다니느라고 진짜 너무 진짜 네, 예?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맨날 나랑 하자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저씨 지금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주. 과로를 해서 뭐든지 과로. 나랑 하재. 요새 기간에도 몇 번 제가 여기 이분 제가 이수진 여러분 잘 들었어요. 만나서 뭐요? 뭐를 어떻게 하라고? 좀 시간 지나면 무너지신다고 의자에 탁 어떻게 알았어요? 딱 이렇게, 이렇게. 무너지는 거 어떻게 알았지? 다 알아요. 우리 노성철호요 어디 갔어? 여기 와야 돼. 왜 짝이 안 맞잖아. 지금 세팅 다 해놨는데. 빨리. 자, 우리 청년. 옆에서 청년위원장님. 빨리 오세요. 머리 잠깐 만져드릴게요. 노성철 빨리. 땀난다. 빨리 오세요. 지금 티슈 좀 자, 2분 전. 빨리 오세요. 2분 뒤에 자, 빨간 마스크는 누구신가? 예. 2분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가만히 네네. 아니 뭐 인사도 잠깐 하시고. 친한가 보다 노송철이랑. 예. 부담스럽게. 자, 티슈 하나 봐도. 예. 오늘 편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네. 편하지만 불편한 질문도 있고. 예.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만의 각오를 네. 하고 왔습니다. 여기 화장지 안 묻었어요? 네? 티슈 안 묻었어 얼굴에? 아직 안 묻었습니다. 땀났네. 예. 동작을이 강남처럼 어려운 빨리 자. 얼굴에 땀난 거 아니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사의 품격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우리 동작구 국회의원이신 이수진 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성황리에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죠? 네. 자,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간담회를 뭐 1시간 반 내외로 진행을 할 텐데 또 우리가 그 주제들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질문도 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못한 얘기들 자유롭게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고 짧게 손 들고 해 주시고요. 예, 손을 들어도 선택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하실 얘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분이 누구시냐? 오늘 이 간담회를 주최하신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네, 네, 알아보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되나 봐요. 네네, 일반 직장인이요. 직장인이어서 아무래도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더 명문학교 우리 또 관계자분 계시나요? 더 명문학교 다음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분들의 모임. 아무도 안 왔어요? 네, 그게 약간의 좀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튼 더 명문학교 그리고 민주당의 민주화운동 이 두 단체에서 주최를 해서 이수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인기가 워낙 많으시니까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옆에 계신 우리 분은 동작구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동작구현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노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당 청년연장 동작구 우리 노성철 의원님. 자, 그리고 드디어 우리 이수진 의원님, 동작을 이수진 의원님, 일명 타골수진입니다. 이 응어리를 한꺼번에 풀어주신 동작을에서 나랑 놀자 하시는 분을 집으로 보내신, 집으로 보내신. 그래서 그때 참 페이스북이나 여러 SNS를 통해서 정말 이 뼈 때리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타골 장인, 타골 수진. 자, 우리 이수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이제 야단 맞아야 됩니다. 아, 야단 맞아야 돼. 아무튼 저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많이 바쁘시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도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뭐하고 지내셨어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네. 지역 행사에 꼭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부처님 오신 날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배드민턴 대회 뭐 이런 게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구민들이 다 모이시니까 그렇죠. 그때 가서 이제 인사하고 악수하고 얼굴 네.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사시나 좀 물어보고. 배드민턴장 아주 중요하죠. 네. 지역구에서. 네. 그렇군요. 지난번에 그 작년 여름이죠. 수해가 났을 때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복구 현장을 직접 또 찾아서 같이 또 복구 작업 또 앞장서시고 또 구청에 또 찾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난 4월에 보니까 그 어떤 법안을 또 통과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그 동작을 쪽이 피해가 네. 가장 컸는데 구청장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청을 안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 지금 노성철 의원하고 거기 가서 구청에 가서 국회의원이 농성을 하고 네. 국회의원이 시위를 했어요. 구청이 그 당이 아닌가 봐요. 예? 구청장이? 왜 그래요? 그리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니 국회의원이 구청에 가서 시위하고 농성한 지역구가 또 있나요? 구청장이 국회의원을 그 지역구의 네. 국회의원을 안 만나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압력이 들어가니까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죠. 네. 그때 우리 민주당의 당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맞아요. 자원봉사를 해주셔서 네. 그리고 그 자원봉사들을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그랬죠. 노성철 의원이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진정성 있게 돕고 있구나 이런 그렇죠. 걸 보여줬죠. 특히 또 그 이수역 근처가 정말 피해가 심했어요. 지하 매장 같은 경우 네. 거의 다 잠기고 뭐 몇천만 원씩 들인 네. 기구들을 설비들을 다 또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죠. 하여튼 우리 이수진 의원님이 소리 소문 없이 상당히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그리고 아까 법안은 이제 네네. 소상공인을 재보상에서 원래 법안에 소상공인은 제외가 돼 있었어요. 워낙 오래된 법안이라서. 그래서 소상공인도 그 재해가 났을 때 보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그게 통과가 됐죠.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수진 의원님이 소리 소문 없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자기 PR을 잘 못하세요. 근데 국회의원이 사실 자기 PR을 잘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당원들, 지지자분들에게 나 이만큼 했어요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되게 또 수줍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한 게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PR을 요즘은 안 하면 제대로 된 정치인을 유권자들이 선택을 못 하시겠구나 그렇죠. 이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을 마구마구 요즘 굉장히 힘들게 하죠. PR하라고. 자, 그래서 네. 어떻습니까? 우리 구의원의 힘들어 죽겠다고 입장에서 그러던데. 힘들어 죽겠다고? 네. 자,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아유, 솔직하게 여기서 하는. 저희 의원님께서 그 네. 최근에 지역 일을 엄청 많이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보통 네.
오전부터 시작해서 하루 일정이 6개, 8개 있는 날도 있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금 구의원들이 같이 의원님을 수행하면서 다니는데 지역 민심이나 의원님의 인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네. 이제 저희가 총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네. 남았는데 상대 쪽 당에서 워낙 그 언론 플레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수막으로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동작을이 그래서 그런 부분 준비하면서 대비하면서 지금 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요즘 너무 열심히 다니셔서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감기. 네. 아 감기 네. 그렇구나. 아니 그 상대당 의원 그 이제 상대당에서 도전하시는 분이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는 분인가요? 아예 잘 알죠. 네. 아는 분이에요? 네. 그 사람이에요? 네. 표정이 안 좋으셔. 아 저는 항상 이렇게 옆에 앉아 있잖아요. 네. 지역 행사마다 아, 옆에 앉아 계세요. 네. 아 그렇구나. 그 이번에도 그 지난 총선 때와 같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실 자신이 있으세요? 아, 어떠세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쉽지 있어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보이시는 분들은 좋아라 하시는데 네네. 그 숨어 있는 그 엄청난 주민들이 있어요, 아파트에. 네. 아파트 주민들이 또 쪽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이 총선 결과를 맞아요. 좌우할 것 같은데 그분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맞아요. 네, 그냥 네. 아파트에 조용히 계시다가 투표하러 막 가는 거죠. 네. 저는 그 사실 좀 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동작을에 살았기 때문에 바로 네. 지금도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 그 지역구가 노회찬 의원님도 거기에 나오셨었어요. 맞아요. 그때 정말 몇백 표 차이로 역전을 당했죠. 한 2, 3일을 남겨두고 그런 지역이고 절대 결코 만만한 지역구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이었고 정말 이러다가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한 5% 이상 우리가 앞서서 이수진 의원님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이번에도 힘을 좀 모아서 연임? 재선? 하실 수 있도록 재선하실 수 있도록 힘을 우리 내십시오. 지역구는 네. 우리 구의원님들이 힘든 게 네. 전 국민이 다 관심이 있어요. 민주당이 잘하나 못하나. 그렇죠. 플래카드를 가지고 저를 얼마나 막 다 사진 찍어가지고 모든 지나가시는 분들이 왜 민주당은 2개야 저쪽 당은 3개인데 민주당 왜 여기다 걸었어 저쪽 당은 저기다 걸었는데 막 그러니까 구의원님도 힘들죠. 막. 혹시 제 방송 네? 보셨어요? 왜요? 저도 욕했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칭찬하는 것도 많이 진짜.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새로 오신 수석 보좌관님하고 이제 네. 현수막에 대해서 대대적인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그 필요합니다, 진짜. 네. 우리 또 네. 저기 뒤에 수석 네, 보좌관님 TF를 잘생기신, 네, 수석 보좌관님이 잘생겼다고 왜 하니까 숨으시네요. 그러시구나. 박진. 자, 지금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도 지역구 국회의원이시니까 동작에 어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 주민들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새로운 고등학교 설립 추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뭐 사립학교를 이전해 온다, 공립학교를 이전해 온다 했는데 그게 다 무산이 됐어요. 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신설로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감님하고 교육청의 우리 보좌관들이 정말 최근만 해도 거의 9번을 쫓아가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법리 해석이었어요. 법리에서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 같은 경우에 재개발 지역 조합이 학교 용지를 어디다 줘야 되느냐 소유권을 그랬을 때 이제 교육부하고 행안부에서 다 같이 교육청에 줘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동작구청에서 그 땅을 가져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 싸움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질이 멸렬한 상태에서 제가 법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으니 동작구청에서는 땅 소유권을 교육청에 넘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시위를 하고 또 농성을 하러 또 갔어요. 천막치고 2번이나. 천막치고. 그래가지고 네. 구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80%가 이제 공립 신설로 다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구나. 구청에서도 최근에 이제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한 이제 그래서 26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2026년. 네, 그게 거의 된 거죠 이제. 대단한 일을 네. 하신 거네요. 국립 신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였는데 네. 교육청에서도 신설로 하면 바로 해주겠다. 오. 절차들을 중요한 어려운 절차를 생략하고 해주겠다.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기까지 해가지고도 하겠다라고 해줘서 교육감님이 그렇게까지 또 나서주고 해서. 그러네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나 씨가 나랑 하자고 흑석동고등학교를 나랑 하자고 막 플랜카드를 막 붙이더라고요. 아, 그 사람이 숟가락 얻는 거. 그분은 그렇게 그분은 그러니까 허위사실의 법망을 너무 잘 피해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축이라고 하니까. 판사 출신이라서 네. 그런가? 축한다는데. 그래서 근데 저는 꼭 다 내가 한 거야라고 꼭 하고 싶진 않아요. 아, 그럼요. 네. 네. 다만 이제 주민들과의 그 공약, 그 수건 사업이었던 공약을 이렇게까지 제가 노력해서 온 거에 대해서 제가 자부심을 느낄 뿐이지 뭐 거기서 했다고 하는데 도와줘서 고맙지 하면 되지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경 네. 쓰지 말까요? 네. 아니 그분이 옛날에 그 서리풀 터널 했을 때도 잘 자기가 맞아요. 한 게 없거든. 네, 그때 사실 민주당 그, 시의원들이 네. 고생을 많이 했고. 시의원님들이 되게 그랬는데 분통이 근데 터져서. 꼭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네.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자꾸 고발을 하니까 잘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조심. 고발을 하고 있어요. 예, 고발 네. 남발해 주십시오. 네, 이게 필요합니다. 고발을 당하기만 네.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페이스북에 글을 좀 더 자주 써주셔야 돼요. 글을 워낙 또 잘 쓰셔가지고 일단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글 쓰는 거는 근데 기가 막힌 것 이제 같아요. 우리 보좌관들하고 협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 좀 이상할 수도 있고 팩트가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협업을 하는데 네네네. 네. 더 올리라고요? 매일 최소한 매일 하나 정도 매일 하나. 주셔야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자, 아무튼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정치인은 PR을 해야 되는 존재다. 네. 안 그러면 몰라요. 네.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PR이 필요한데 지난 의정 기간 동안 아직 조금 남기는 했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자랑할 만한 어떤 의정 활동이나 또 지역의 어떤 사업의 성과, PR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어려워요? 네. 그럼 넘어갈까요? PR을 이렇게 못하면 안 됩니다. 술술술술 나와야 되는데. 할까요? 네, 해보세요. 의정 활동. 음, 한마디로 저는 진정성 있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만 하고 말겠다는 정신으로 싸웠어요. 네. 진짜로. 특히 검찰 개혁, 그러니까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에서 우리 국민들이 뭔가 어려운 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 이게 세심하게 절차들을 받고 그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그래서 통과를 시켰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법무부 차관이 그걸 반대했어요. 제 법안을. 근데 법무부 차관한테 소리를 질렀죠, 막.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고. 이렇게 했어요, 진짜 막. 소리를 깨끗 지르고. 네. 그 반대하는 민주당 모 의원은 막 불러다가 소리를 질러갖고 울었어요. 그 의원이. 무산시킨다고 막 제가 그래가지고 두 번째 상정시켜서 그걸 통과시켰더니 보세요. 압수수색 영장 뻑하면 압수수색 영장인데 사본이 어떻게 돼요? 막 볼 수 있잖아.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 보면서 절차에 맞게 압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 그렇게 안 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네? 그걸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압수수색영장을 교부하도록. 사본을 교부할 그 전까지는 이렇게 딸랑 보여주고 가요. 그렇지. 어디서 왔습니다. 복사도 못 하고 사진도 못 찍어. 이랬지. 네. 예.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죠. 왜 압수수색을 당했는지. 그럼 판사도 몰라. 그렇죠. 법정에서 판사가 내라 그래도 형사소송법에 낼 의무가 없으니까 안 내요, 검사들이. 그렇죠. 그걸 네. 이수진 의원님이 하셨고. 여기 와서 다 뒤져가도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딱 그 죄에 맞는 따질 것만 수가 가져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본 교부하는 게 미국은 그냥 던져놓고 가. 근데 한국은 그거 하나 통과시키는데 몇십 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변호사들 그게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자랑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도 싸우고 울고 불고 막 난리치고 차관한테 정신 차리라고 막 하고 막 저쪽 당하고 싸우고 막 네? 그것 때문에 법사를 제가 간 거예요. 가가지고 다시 재상정을 시켜가 부결된 거를 재상정 시켜가지고 통과를 시켰죠. 근데 지금 만약에 그 법이 없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내가 왜 당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억할 수 있나? 이렇게 뚝 보여주고 가버리는데.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것들을 그 주요 매체에서는 막 정말 광고를 해줘야 되는 그런 건 쏙 빼고 예? 네. 제가 잘한 건 쏙 빼놓고 예? 원래 국회의원이 그런 거예요. 잘한 거는 표시 안 나고 잘못하면 이제 확 네. 드러나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님들이 내신 좋은 법안이 있으면 제 법안 이상으로 통과시키려고 상임위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줬어요. 네, 그러셨구나. 정말. 그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정말 힘든 분들, 우리 지역의 힘든 분들을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이 찾아가고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맞아요. 그분들 진짜 힘든 분들이 서울 강남에서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국회의원 한 명이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가슴 한켠에 많이 남아있죠. 그렇군요. 아무튼 뭐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가까이서 보고 있으니까 그 진정성을 저는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감시의 역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아직도 이렇게 본론이 많이 남았어요. 이제 PR 시간을 드렸어요.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또 시민 여러분들이 지지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네. 좀 얘기를 할 텐데, 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이 됐습니다. 예, 1년이 됐는데 정말 그래도 선택하지 않은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지지한 국민들조차도 야,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평가들인 것 같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좀 굴종적인 외교.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신냉전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어떤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종전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 바이든의 재선 전략으로 지금 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거의 끝나는 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10조를 지금 차관을 줬다는 거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혹시? 그게 왜 10조의 차관을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홍보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준 것 같으세요? 저는 요즘 윤석열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요. 막 싫어. 너무 싫어 죽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윤석열하고 사진 찍고 싶다 그러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피가 끓죠. 아니 여러 질문하시지만 그냥 바보예요, 바보. 아니 바보가 하는 짓을 가지고 왜 이렇게 했을까 뭐 물어보면 뭐 나와요? 바보인데. 보좌관님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네네네. 고발 안 들어옵니까? 뭐 바보? 심리적 바보. 잠깐 그러면 거기다 양념을 좀 쳐야지 안 되겠다. 양념 쳐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바보지? 심리적 바보. 심리적 바보. 심리적 바보로 바꾸겠습니다. 네. 바보를 다 심리적 바보로. 이미 우리 국민 네. 대다수의 국민들은 네. 심리적으로 탄핵을 했어요. 심리적으로. 심리적.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는 뭐 안보적인 측면에서 동맹을 맺고 잘 관계 유지를 해야 되지만 또 뭐 물건을 팔아먹고 살려면 또 중국과의 경제적인 신뢰관계는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 안 하고 뭐 혼자 명쾌하게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그 애매모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하고 그렇게 안보 동맹을 맺고 있지만 중국에 찾아가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실리를 챙겨야 되는 게 외교에서는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너무 장착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조언을 해줘야 되는 행정부의 말하자면 국민들한테는 참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공무원들이 입을 딱 다물어 버리게 된 거예요. 이 정부 들어서서 자기 주장을 안 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해서는 큰일 나고 이런 얘기들을 처음에 조언을 했겠죠. 그러니까 먹히지 않고 해봤자 자기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다 떠나는 이제 거예요. 복지부동. 그렇게 되니까 그 전문가들이 입을 닫아버리면 그 피해는 다 국민들한테 오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한다 생각하고 저렇게 막 하는 거죠. 주변에서 잘한다 하는 사람만 옆에 있는 거죠. 아마 제가 예상을 해보면 이 10조를 최장 40년 동안 0.15%거든요, 이자가. 그 공짜로 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빨대를 꽂겠다. 어떤 이득을 취하겠다. 나라 돈으로 빌려주고 거의 공짜로 40년 동안 주는 거예요. 10년 거치, 뭐 30년 이렇거든요. 그거는 이제 재건 사업에 지금 삼부토건 뭐 이런 데가 지금 주가가 완전 연일상종가를 치고 있고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 이슈가 윤석열 정권이 5년이 가지 않는다면 이 이슈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것들을 국민들이 실체를 알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미국에다 지원을 했잖아요. 뭐 30만 발이라고 하는 기사도 있고 뭐 50만 발이라고 하는데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지금 또 가고 있다는 이런 뉴스들 워싱턴 포스트에서 또 했었잖아요. 정말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이렇게 무기까지 지원해 주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동의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는 기대를 하는 건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기대는 아니 포기를 해라. 왜 자꾸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는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일본과의 외교 속에서 왜 웃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포기를 했는데 또 이제 일본 얘기하면 이제 더 우라가 치는 거지 또 이제. 그럼 저 마실까요? 아니 일본도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말라고 하면 돼. 예? 그렇지. 방류하지 마시라. 대통령이면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도 일본은 방류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방류하지 말라고 하면 돼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막 그 어떤 저쪽 조선일보나 이쪽에서 사설 나오는 거 보면 막 안전한데 우리가 마치 막 무슨 공포를 다 만들어 조성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류가 시작이 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게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죠. 없잖아. 그리고 국민은 이미 다 알아.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너무 훌륭한 그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방류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다 설명하셨어요. 그러니 국민들은 이제 너무 걱정이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하니. 그럼 지금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의 어떤 생각들은 어때요? 생각들이 모아지고 있습니까? 이 싸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방류를 막아야 되고 그러면은 야당이지만 야당이라도 나서야 되겠다 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죠. 방류 반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번에 일본도 쫓아갔잖아요. 몇 명 국회의원이. 소용이 없는 거죠. 야당이지만이 아니고요. 야당이 지금 국회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이제 근데 과반으로 해서 그 법률안 통과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다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부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그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거부권 행사하면 3분의 2 이상이 또 동의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또 좌절을 하고. 좌절해도 계속 해야 돼. 그럼요. 그걸 이제 국회에서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정말 과거 몇 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진보했고 상당히 정치적 인식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민주당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뭐 1년에 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1년에 민주당의 어떤 리스크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이슈들에 절절매는 모습.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뭐 코인 어떠고 저쩌고 이런 얘기에 절절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는 쟤랑 상관없고 쟤는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슈를 언론 플레이 하나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국면을 타개하고 다시 좀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것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민주당 당론 결정했습니까? 당론으로. 네, 안 했죠. 너무 당연해서 안 했나? 네, 너무 당연해도 해야 됩니다. 당론으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거예요. 자, 과반 참석하고 과반 찬성하면 국회 결의안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왜 해야 되냐면 자, 대통령이 계속해서 어떤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별 입장이 없잖아요. 그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것처럼 일본 그냥 견학 갔다 온 거잖아요. 수학여행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 오염수를 엄청나게 희석한 물에다가 물고기를 키우는 그 수족관을 보고 왔대요. 그냥 견학하고 온 거죠. 뭐 결국은 일본에서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도와주는 뭐 정당화를 시켜주는 그런 행위에 불과한데 거기에 지금 시찰단이 갔다 왔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아 그래요? 네. 네, 방송 마치도록.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민주당의 당론 결정.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아니 국회의원들 뭐 하냐 이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60 몇 명이 뭐 하고 있느냐. 맞아요. 더 확실한 얘기를 너무 당연하지만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하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 이게 전국민적인 투쟁으로 가야 돼요. 내가 보수라고 얘기한 분들 중에서도 한 85% 정도가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고 해요. 방류하게 되면 네. 이제 그 우리 국민들께서 네. 회 뭐 내지는 먹을 수 있어요? 수산물 먹기가 어렵죠. 네. 굳이 뭐 가서 생선 사오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 지금도 힘든데 그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하는 거지 진짜. 이미, 아마 급격히 수요가 줄 거예요. 이미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해요. 횟집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7월 달부터는 이제 일본산을 표기하게 된다고 하면 더 사람들이 안 찾게 될 것이고. 바다가 진짜 걱정이 되는 바다가 돼버린 거고 지금 이 태평양 쪽이 이제는 그 무엇도 이제 안전한 상황이 아닌. 그렇죠. 어쩌면 생태계가 완전히 교란이 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 후세대들한테도 엄청난 부담을 주는 상황이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 당 대표님이 삭발을 하고 네? 단식을 하고 네. 그리고 옆에서 막 또 국회의원들 따라하고 용산 앞에 가서 막 이렇게라도 해야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 해주세요. 아 진짜 해야 되는 책임져 상황이에요. 주세요. 네. 지금 너무 큰일인데 너무 큰일이 났는데 여당이 잘못하니까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민주당 거기에서 서명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네. 10만 네네네. 넘고 있는데 네. 그게 하면은 어떤 그 다음 스텝이 뭔지 아, 계획 있으신가요? 지금 그거는 이제 국민 여론이 이렇다라는 걸 일단은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의문 채택 정도 가지고는 지금 심각성을 전달을 못할 것 같고, 사실은 거의 목숨을 걸어야죠. 목숨을 걸어야 돼요. 네. 근데 그 걸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국회 결의안 채택, 민주당 네. 당론으로 네. 채택하고 국회 결의안 네. 채택하는 거 중요해요. 아, 물론 그거는 네. 근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네네네. 뭐 얼마든지 해주세요. 누가 거기에 네. 서명 안 하거나 동의 안 하거나 그럴 음.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럼요.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전 국민적인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그렇죠. 만들어 네. 나가는데 민주당이 주도를 네. 해야만이 지금 다소 또 아쉬워하고 있는 음. 민주당에 대해서 다소 아쉬워하고 있는 국민들이 네. 정말 민주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이것만큼 안 된다라고 해야 그렇죠. 그 대통령이 이거 큰일 났나? 지금 이미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건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 한마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본에. 아니 아까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게 태평양 도서 작은 섬나라에서도 다 자기들끼리는 그 방류 반대 그 근거 자료들 다 만들어 놓고 그 목소리를 내고 있대요. 그럼요. 근데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네.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특히 아시아 뭐 중국도 네. 있고 이 국가들끼리 사실 공조해서 이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우리가 공조해서 반대를 해야 될 이 상황인데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지금도 그 스테인레스로 해서 그 또 파가지고 거기다 넣으면 된대요. 계속 호수를 만들어서 호수 비슷하게 그 저장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계속 넣으면 된다는데 그렇죠. 그게 다 찼다고 새로 안 만들면 저장소를 안 만들면서 바다로 내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계속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돈 문제. 네, 그거를 근데 한국이 예를 들면 반대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까 내보낸다면서요. 그래도 내보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 내보내죠? 안 내보내냐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이제 싸워야죠.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동아시아 특히 네? 가장 인접해 있는 국가들끼리 서로 연대해서 이들에게 압력을 가해야 지금 중국은 일본에다가 네. 중국은 말하고 있잖아요. 니네가 먹든지. 어? 그렇죠. 니네가 니들 니네 스스로 아래서 하라고 해결하라고. 네. 왜 우린 그 말 못하지? 그걸 저한테 물으면 용산에다가 얘기하셔야지. 저한테 물으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네. 대통령을 잘못 불러서 지금 여기까지 이 지경에 이른 거죠. 네, 의원님 사실 근데요 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이걸 다 알아요. 그 의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반대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윤석열 퇴진 운동의 전 국민적인 운동의 시발점이 될 거라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아요. 아는데 윤석열하고 김태호만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금 장치를 하고 있어요. 집회 금지 자, 뭐 이런 것들도.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거나 뭐 탄핵되거나 그러면 되는데 네. 그 오염수는 방류가 한번 돼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중간에라도 진짜. 멈추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저들이 방류를 한다고 하면 이 일본은 무조건 7월 달부터 무조건 방류를 할 거예요. 30여 년 동안 매일 방류를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요. 중간에라도 끊게 하는 게 네.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이런 면에서는 중국하고 한국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리고 그렇죠. 태평양 그 섬나라들이 다 뭉쳐가지고 일본한테 강력 제재 내지는 이런 그렇죠. 걸 막 위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7월부터 방류를 하게 되면 국민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그뿐만 아니라 예, 일본 정부 여당이 내부에서도 네. 어민들 반대하고 있죠. 또 양심 있는 시민들 음. 있잖아요. 거기 다 같이 해야죠. 그러면 이제 무서워서 방류 못할 수도 그리고 있어요. 일본의 어민들이나 농민들에게는 일본 정부가 수정원에 달하는 보상을 맞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일본이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제가 못하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상을 해줄 그렇죠. 준비를 하고 수조에, 있더라고요. 수조에 달하는. 후쿠시마. 네. 사람들한테 오염수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네. 이제 어려우니까 쉽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많이 할 수 있게끔 언론이나 이런 데 노출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의외로 생각보다 몰라요? 어려우니까. 다 그럼요. 아시는 줄 잘 알았는데? 모르죠. 네, 왜냐면 그리고- 이게 과학적인 걸로 이렇게 네. 계속 이렇게 물론 이제 처음 시작은 네. 전문 용어로 이제 하지만 그거를 자꾸
이렇게 쉽게 푸는 그런 거를 아시는 분이 오히려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줬으면 자,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 이수진 의원님이 앞장서서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앞장서서? 그러니까 그게 방사능 그게 사고가 난 거라서 그 평소에는 걸러질 수 있는 것들이 사고가 난 것이 이렇게 오염수로 흘러들은 거는 거기에 오만 방사능 물질이 다 있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자기들은 알프스인가로 걸린다고 하지만 그 걸리는 것들이 다 고장이 난대요, 때때로. 그렇죠. 다핵종 네. 대가 장치. 그게 막 몇 개가 막 고장 나 있고 막 그런데요. 근데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세슘 같은 거 굉장히 삼중수소, 네. 세슘 세슘은 제가 구글에 쳐보니까 진짜 완전 유전자하고 달라붙어가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쟤네. 바로 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산 그 물고기들 생선들이 세슘이 막 몇 배 이상으로 막 검출이 돼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 애를 낳아도 문제고 자기도 암에 걸리는 거예요. 다 피폭이 되는 거죠. 응? 이거를 설명을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을 생각하면? 네, 네? 저는 그 용산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보고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거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가 되면 국민들이 급격하게 현 정부나 여당에 대해서 급격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그걸 바라는 의원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민주당에 예. 뭘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예.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뻘짓을 하게 예. 그래야 저는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다. 다른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거는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라서 예? 네. 저는 그래서 그러면 물고기 생선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지 하고 이거 언제 오나 했더니만 7개월 후면 오고 뿐만 아니라 그 선박이 평형수를 후쿠시마나 이런 데서 평형수를 다 가득 담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걸 다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시 그래서 와 이거는 그러면 그 방류한다는 말 듣자마자 못 먹겠네. 그러면 우리 어민들 어떻게 돼? 그리고 그 횟집 하시는 분들 그 수많은 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지? 자, 여기서 네? 이제 평형수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대형 선박들은 짐을 많이 실으면 평형수를 실지 않아도 되는데 짐이 비면 물을 채워가지고 그 평형을 유지해야 그래요, 돼요. 네. 그거를 오염수로 채워서 버릴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런. 아니 그러니까 후쿠시마 거기에 버리면 네. 거기에 정박한 배들이 그 물을 평형수를 그물을. 쓰고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또 평형수를 와서 또 또 빼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하나 질문 있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 그냥 일반 국민들이나 일단은 지금은 당원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으로 해야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슈가 오염수긴 하지만 일단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결이 되고 있잖아요. 각 시위나 집회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우리가 국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정부가 나서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분노한 지점을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나서서 당론 결정하고 국회 결의안 채택하고 이 전국민적인 투쟁의 중심에 서라는 거예요. 장외 투쟁을 하고 지금 민주당이 서명운동을 하고 이런 걸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무리 당연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것만큼은 막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중간에 끼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손 들고 하라고 네.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셔. 네, 지금 10만 명 정도거든요. 서명한 네, 저희 이틀 전에 당원이. 한 거. 근데 저희 이제 권리당원 말고 그냥 당원까지 하면 거의 200만 되잖아요. 아니요, 일반 당원까지 하면 400만 명이 500만 넘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500만 가는데 이게 이제 정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저도 바로 그날 서명했지만 우리 네. 딸 것까지 이렇게 넣어서 서명도 하고 네, 그런데
민주당 당원이시면서 이걸 서명 안 하실 분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리냐? 뭐 길 가다가 당원입니까 해서 서명 그게 아니라 저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럼 당원 명부 있잖아요. 선거 때 문자 엄청 많이 보내시거든요. 네네네. 그 당원들한테 한 번 문자 정도만 보내서 여기로 클릭해서 서명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문자 받고 모르셨던 분들 서명하시거든요. 아, 그렇죠. 그걸 우리- 시민들이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일단은 당원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걸 모으는 거는 국회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어느 날 우리가 머리 깎는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도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투쟁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국회에서 머리 깎는다. 이걸 당원 명부 있는데도 문자 보내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아니, 우리 그래서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네. 그거를 다 돌리고 있어요. 근데 하시는 분만 한다는 거죠. 네. 저는 한 번도 못 그러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합시다. 네. 길거리 하고 모든 의원님들이 해주시고 즉석에서 네. 행동하기로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이 이슈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약속해 주시면 돼요. 민주당이 당론 결정하고 국회 결의안 채택하고 정말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시키는데 민주당이 중심에 서주시라. 이거는 정말 함께. 윤석열 네. 정권을 네. 그 정말 거의 진짜 탄핵 내지는 그렇죠. 끌어내릴 수 네, 있는 네, 일이고. 이건 정말 결정적인 사안이 네, 됩니다. 그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그렇죠. 관련된 생명과 네.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일본이 무슨 권리로 네. 우리 전 지구에 우리 후세대까지 예? 그렇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짓을 합니까? 네. 자기들이 잘못 자기 나라에서 벌어진 사고를 가지고 왜 다 전 세계인이 다 떠맡으라고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죠. 이거는 지지 정당의 네?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를 민주당이 선점해서 좀 투쟁에 앞장서 달라. 그걸 꼭 해주십시오. 네. 당론 채택, 국회 결의안 알겠습니다. 채택하는 거 그거 꼭 약속해 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뜨겁습니다. 아주 오늘 관심들이 아주 뜨거운데 이제 의원님 전문 분야 법, 네. 사법부나 뭐 검찰 이런 얘기를 좀 할 텐데 지금 뭐 검사는 이제 행정부이지만 뭐 준사법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검사나 판사의 어떤 이 무법천지 같은 이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단 말이죠.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높은데 우리 판사 출신인 우리 이수진 의원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 특별히 또 비판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네. 저는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검찰개혁을 먼저 하지 않으면 사법개혁으로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검찰이 세계적으로 한국 검찰이 너무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사권 갖고 있지, 기소도 이제 기소 편의주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기소하고 안 하고도 자기들 마음이죠. 기소 독점. 예. 네. 그리고 이제 기소 독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재량권을 남용을 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에 항상 검찰이 그런 그 정치적인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부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팩트를 또 왜곡을 하고. 그래서 특히 또 증거를 조작을 한 검사도 있었고 해서 그렇죠.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검찰개혁을 합시다 했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 권력을 나눌 것이냐. 지금 전문 수사 인력들은 중요 6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고 지금 그 기소만 하는 검사들로 따로 꾸리고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뭐 그 법이 어떻게 돼 있든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사하고 기소가 분리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국도 좀 그렇게 좀 가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윤 선임님
이름 맞아요? 네, 시품님이라고 해주십시오. 시품님? 왜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해요? 시사의 아니, 품격. 네. 시품님을 막 네. 어떤 검사님이 막 싫어 죽겠어. 네. 가지고 막 압수수색하고 해서 뭐 잡아놓고 했는데 네. 기소청의 검사는 안 싫어해. 어. 그러면 아니 이거 기소거리 아니잖아. 기소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검사 한 명이 막 미워 죽겠으니까 수사 막 해갖고 기소해버려. 그렇죠. 무죄 받고 안 받고 네가 알아서 해. 재판 받아서 무죄 나오면 무죄 나는 거고 나는 기소하고 끝. 네? 그러면 이제 몇 년 동안 재판 받고 막 자기는 이미 나쁜 사람 다 돼 있고 무죄 받았어 나중에. 무죄 받았어 해봤자 아무도 그렇죠. 네. 알아주는 사람 없죠. 돈 다 나가고 시간 다 뺏기고 명예 다 훼손당하고. 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한 맞습니다. 거예요. 네. 예? 근데 그게 민주당 원내 국회의원들한테도 이해가 안 가는, 이해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한번 밖에 나가서 누가 검찰개혁 반대합니다. 막 블레이스 막 뿌리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협박을 했더니 이제 이게 당론으로 채택이 됐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겨우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형식만 해서 그 박병석 의장님 덕분에 몇 개만 통과되고 말았지만. 아니, 잠깐만요. 그 등- 잘 제대로 말씀하세요. 박병석 의장님 덕분에? 덕분에? 네, 아니 그러니까 말씀 잘하셔야 그러니까 등을 갖다가 네. 중으로 바꾸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총장에서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힌다고 안 돼요라고 하시면 안 되는 위치에 계십니다. 어쨌거나 이걸 이제 바꿔내셔야 돼요. 아니 하셔야 돼요. 그 다수결로 하고 자, 이제 다리 하는데 꼬셨어. 아니 그래서 네. 잠깐만 그 아, 예. 어디까지 얘기했지? 네,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방에 혼자 막 가부하셨죠. 박병석 그렇죠. 의장님한테 가서 쫓아가서 이거 등을 중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더니 막 뒷목 잡고 이렇게 당신 때문에 내가 혈압이 안 내려간다고. 박병석 국민이 혈압이 안 당시 의장이 네, 그러셨어요. 우리 국민 혈압은 어떻게? 뿐만 아니라 뒤에 중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럼 지금 아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미 협의가 됐다는 거예요. 저쪽 당이랑.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그래서 이제 간식 의총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이거 등을 중으로 안 바꾸면 큰일 납니다. 얘기했어요. 소리가- 예. 근데 하늘도 그대로 관심이 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서 느끼는 건데 위험하고 지금의 이 현재 구성원들로는 검찰 개혁이 불가능했구나. 사법 개혁도 불가능했구나. 근데 불가능한 걸 가지고 우리가 몇몇 그 개혁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한 거였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저한테 그 어떤 의원님들이 막 의원들끼리 한 얘기를 밖에 나가서 부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러지? 막 우리가 얘기했는데 밖에 나가서 맞아, 막 맞아, 불어. 맞아. 그런 왜 의원들끼리 한 저를 얘기를 갖다가 밖에 나가서 그런 막- 사람으로 막 취급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야, 진짜 여기 제가 진짜 법원에서도 내부 고발자로 찍혔는데 국회에서도 내부 고발자가 돼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아니 근데 이게 불가능한 구성원들인 거예요. 맞아요. 개혁이 불가능한 구성원 현재 상태로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거에만 매몰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내년이 벌써 몇 달 안 남았거든. 또 나온대요. 그래?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어느 한 명을 가지고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꼭 그 말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개딸분들 소위 말해서 개딸 뜻이 뭐예요? 개혁의 딸 뭐 개혁의 딸. 개혁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구조 개혁을 여기저기서 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나라는 큰일 날 나라예요. 지금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로 그리고 우리 나이 든 분들이 얼마나 지금 숫자가 막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분들의 빈곤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이 구조 개혁을 각 곳곳에서 해야 되는데 이 개혁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알러지 반응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과거의 문제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정치인들을 뽑아낼 것이냐의 문제로 이게 초점이 맞춰져야지. 여러분들이 이미 개혁을 반대하거나 저제하거나 뭐 미루는 분들을 향해 가서 욕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겠죠. 오히려 이제 그
그런 분들 공격한다고 거꾸로 또 개혁의 딸들의 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또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으셔야 돼, 그건. 참으시고 그분들의 생각을, 그러니까 개혁을 저지하고 반대했던 그분들이 잘못됐구나. 그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대세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주당을 혁신하고 개혁하자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이 무슨 뜻이냐면 혁이 이제 피어갈 때 가죽이라는 뜻이에요. 신은 새로운 가죽으로 바꾸는 거예요. 개혁은 뭡니까? 가죽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릴 수밖에 없고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판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막상 해보니까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벽이 보이더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갈이가 벽이 보이는 필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몇 달은 며칠 전에 김용민 불가능한 의원이 이제 나가서 그 검사 탄핵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이러저러한 얘기 했는데 막 또 야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김남국 의원 말을 하니까 또 야유가 나왔겠지만 그리고 제가 김용민 의원이 이제 발언 끝나고 나서 제가 제일 뒤에 앉았는데 막 일본어 막 박수를 막 쳤어요. 이렇게 막 일부러. 그랬더니 그 멋지다 연진아. 몇 분이 나를 보고 또 째려보는 거야. 왜 또 째려봐? 자, 그 째려본 의원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야. 근데 아니 예. 왜 그렇게 야유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박수 치는 사람까지 째려봐. 아니. 아니 검찰 개혁 이제까지 노력하신 것은 알겠으나 그 성과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력하신 것은 알겠어요. 근데 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검찰 개혁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검사들 책임을 물어서 국회에서 탄핵하면 된다. 판사 탄핵하듯이 양승태 대법관 탄핵할 때처럼 실효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처럼 대통령만 탄핵하는 게 아니라 검사도 뭐 판사도 다 탄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시키면 돼요. 시범 케이스로 5명, 10명만 해도 검찰 조직은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오, 이게 박수가 나올지는 몰랐네요. 네. 맞아요. 제가 공수처에서 제가 기재이니까 와가지고 그 자기네가 지금 법무부 있잖아요. 거기 과천에 네. 그 얹혀 살고 있으니 새로운 이제 신축 건물로 가게 돈을 좀 주시오. 주시오. 공수처에서 그래서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 국민 예산을 공수처에 쓴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냐? 현역 검사 2명만 구속시켜라. 그러면 해주겠다. 오. 그랬어요. 그거 아니 너무 이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다음에 저는 증거 조작한 검사는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검사로 있는 한은 반드시 탄핵을 해야 돼요. 국회 구성원들이 지금 또 탄핵 얘기를 하면 중도가 피곤해한다. 중도가 피로해한다. 아 정말 욕 나온다.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국회는 다수가 움직여야만 되잖아요. 적어도 150명은 움직여줘야 되는데 소수가 얘기하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검찰개혁이든 뭐든 하려면 당원분들도 너무 힘들게 그걸 외치는 국회의원 같이 막 싸워줘서 막 몰아줘야 이제 그 힘에 못 이겨서 이렇게 끌려가는 건데 그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 힘들죠. 자 검사나 판사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일단 100명이 동의를 해야 돼요. 의원이 그죠? 그래서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건데 그 100명조차도 못 채우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의원들이 왜 그렇게 몸을 사린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탄핵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법부와 검찰을, 그러니까 뭐 그런 권력 기관하고 네. 이 싸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친하게 지내면 자기가 손해 볼 일이 없는데 나는 압수수색 안 할 거고 나는 봐주겠지. 나는 이미 나도 기득권자고 너도 기득권자고 잘 지내보세. 결국은 캐비넷이네요. 대기업도 마찬가지. 잘 지내보세. 이러는 거예요. 나 국회의원이니까
나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너 검사, 너도 잘 나가. 대기업 너도 잘 나가. 우리 다 같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괜히 털리면 나만 피곤해 이런 아니 거예요? 막 근데 그렇게 지내면 좋을 거를 막 적을 만들어서 탄핵을 해? 너무 피곤하지. 막 그 역량이 다 그리 가야 돼. 개혁의 의지가 없는 거네요. 쉽게 그러니까 말해서. 솔직히 탄핵이라는 거 너무 쉬운 일이잖아. 그럼요. 검사 한 명 탄핵하는 게 뭐가 어려워. 어렵죠. 근데 민주당의 그 에너지가 그리 다 쏠려갖고 딴 거 못한대. 그리고 이미지가 중도들한테 맨날 저당은 탄핵만 한다.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 말은 네. 여러분들은 제가 쉽게 저기 원내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진짜 와 정말 앞에 대고 그래요. 막 저번에도 이거 많이 하시네.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네. 이제 우리가 그때 예비 경선 치를 때 네. 최고위원들을 이제 권리당원들도 좀 하고 중앙위에서만 하지 말자. 그랬더니 막 저한테 고참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응? 예비 경선 초선이 어디서? 전당대회 때? 네, 근데 이제 저기 당무회 그때는 커드포 안 당하셨죠? 당무회에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만 막 어디 지금 경선 앞두고 뭐 룰을 바꾸냐고 막 초선이 뭐 하는 거냐고 여기서 하는 얘기 언제부터 밖으로 내돌렸냐고 막 저 너무 황당한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장경태 의원이랑 막 거기서 뻣뻣하게 해가지고 겨우 당대표만이라도 권리당원을 넣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그분이 당대표가 된 거예요. 모르셨죠,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순환을 다 겪으면서 최고위원은 못하고 그럼 당대표라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울한 게 많으셨구나. 네. 제가 당하셨잖아요, 최고.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막 건방지네. 네, 최고위원 나가라고. 저거 막 결정을 했기 건방지네, 때문에. 싸가지가 없네 이런 말 대놓고요. 누구야? 자, 그런 얘기를 한 의원이 누굽니까? 아유, 나중에 아니 이건 눈물이 아니라 콧물이에요. 눈물이 아니라 콧물. 하여튼 너무 솔직하다. 제가 진짜 극한 직업. 네, 아니 저는 사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막 대놓고 하지? 막. 공개하시죠. 네? 수박계로 가요.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건 그거 하나 고치는 것이 개혁을 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은 진짜 그런 어떤 인격적인 살인 내지는 막 그런 막 모욕 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니네가 왜 검찰 개혁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났다는 거야. 안에서 네. 저한테 그래. 니네가 검찰 개혁을 막 끌고 와가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 꼴이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소당하고 수사당하고 하는 이유가 검찰 개혁을 해가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지금 속상한 얘기 다 하면 네? 밤새워야 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기 당원분들 모르시잖아. 우리 개혁파 소위 말해서 몇 명의 국회의원들 얼마나 야유와 그렇죠. 소외를 당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 체제인데도 저는 다 아무데도 못 들어가요 중요 회의에. 솔직히 당대표님들에서는 무슨 회의도 당무 회의도 들어가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배제돼 있어. 이게 이제 이 얘기도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우리 와서 이게 불가능한 거구나. 개혁이 불가능한 구성원들이구나를 아는데 2년이 걸렸어요. 저는 하면 되는 줄 알았지. 순수하셨구나. 네. 근데 사람을 알기까지 국회의원 3선, 4선, 5선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까지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은 지금 얼마 됐어요? 아직도 모르시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아직도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요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아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물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가 압도적이잖아요.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세력에 부딪혀서 어떤 개혁이나 혁신을 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도 좀 있기는 하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행정의 경험과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철학 등을 비춰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났다. 민주당의 운전대를 잡을 최근에 어떤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좀 그 기류의 변화를 좀 느껴요. 아유, 그래요. 이제는 네. 뭔가를 이제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어떤 그게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민주당 안에서 의원님께서 느끼실 때 뭐 검사 탄핵이라든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의원들이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170명 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용히 자기 상임위에서 구조개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네네. 농해수위 같은 데는 사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아쉬웠던 게 우리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랬죠. 그게 진짜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원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훌륭한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까지 하면 몇 퍼센트 정도? 대략? 개혁 또는 혁신? 한 3, 40명 정도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3, 40명 정도? 네. 그러면 나머지 170 빼기 40 하면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 우리가 네. 학생운동을 했던 분들 있잖아요. 반 독재 운동하고 86 그룹들, 민주화 운동 소위 했던 말하는. 분들은 우리가 그 시대에 그분들의 소임을 다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고 고맙죠. 근데 시대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역할자들이 달라져야 돼요. 조금씩 달라져야 되고 그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굉장히 당원분들의 국민들이 굉장히 전문적이 됐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구조가 조금 이게 이제 좀 안착이 된 상태라서 뭘 확 뒤집어 엎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 미세한 부분을 고치면은 구조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해주면 좋죠. 예? 근데 지금 우리 그 원내는 그런 전문가들을 뽑아놨지만 이 철학이나 가치관이 막 이 표류를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 대표가 중심을 딱 잡고 너의 철학, 너의 경험, 너의 능력은 여기에 이바지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걸 쫙 끌고 가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거야. 응? 맞아요. 그래- 지금 윤석열 정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 때문에 여전히 그 여론조사 등에서 민주당이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국민들의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제 지역구가 네. 굉장히 플로팅 보터들이 많은 데라서 고민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민주당 텃밭인 데는 저쪽 당과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 내 자기 경쟁자 죽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 삼선 사선이든 뭐 저쪽 당 이겨줄 분 오셔라. 저는 정말 환영. 근데 안 오고 이제 저 혼자 싸워야 되는데 그럼 그 플로팅 보터들이 어디다가 찍어줄 것이냐.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많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데 민주당이 무능하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 한번 표를 줬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민주당이 좀 바뀔까 했는데 바뀌는 모습이 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표를 찍으러 갈까요? 네. 그래서 네.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는 정말 중요하다. 전 국민의 예. 보수 진보를 맞아요. 예. 막론하고 국민의힘 민주당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이 그 아파트 분들은
이 오염수 방류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럼요. 네, 이게 자기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 세대 문제고 자기 자신의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것만큼은 분명히 예. 의사를 확실히 표시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최소한 음. 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자기 지역구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당론 결정하고 국회 결의안 채택하고 일사불란하게 그걸 점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전부 지금 눈치 보고 있고 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답답하다는 말씀을 이수진 의원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수진 의원님을 야단치는 게 아니고. 아, 난 또 김영미 의원 전화했나 해서 확인했는데 안 왔어요. 아직. 그렇군요. 네. 자, 나는 한마디 좀 하게요. 하시겠습니까? 나는 너무 답답한데 네. 나는 유튜브 어머니 마스크 벗으시고. 예, 잘 안 들려서. 배군기 정치 본색이라는 예, 있습니다. 정말 거기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나오는데 네네. 지금 오늘 아침에 그 박지원 원장님 있죠. 네. 전 국정원장 박지원 씨. 예예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무슨 놈 민주당은 지네끼리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야. 저쪽 나는 진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저쪽 땅은 다 부럽더라요. 저쪽 땅은 뭐 기가 막힌 일이 터져도 헐떠는 거 봤어요? 막 질문하면 알아서 하겠죠 이러고 말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뭐 국진당 그쪽에 의원 하나가 뭐 김남국 그 하나 법에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법을 어긴 건 그 사람 하나도 어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을 도배를 하고 그리고 또 뭐 국민이 실망하고 국민이 어쩌다 그 지네들은 그러면 민주당에서 왜 그거 못 물고 늘어주냐 이거지. 그거 여자 의원 뭐도 회비 걷고 뭐도 내고 뭐도 내라고 한 사람 있잖아요. 왜 유명했던 사람 김연아. 아니, 몰라 하여튼 일일이 적지 못했어. 여자들 내가 진짜 급성은 진짜 뭐까지 왔어요. 왜 이렇게 답답해요. 모든 사람이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전부 나와서 패널들이 그 말해요. 자,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 강하게 말해야지 저렇게 살살 말하니까 듣지도 않아. 자, 그 얘기를 강하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민주당. 그리고 내가 동작구에 이수진은 안 보다고 내가 저기 소통하는 아님한테 이수진 의원 사퇴했어요? 국회의원 사퇴냐? 아니래. 나경원 현재 의원은 아닌데 얼마나 오로지 민생이다. 현수막을 3개나 내가 동부 이천동에 있는 교회다녀 우리 부부가. 내가 거기로 지나가지. 매주마다 다 써붙였어. 이수진은 없어. 어저께 가다 보다 2개 붙었다 이수진이. 아이고 살아있긴 살아있네 그랬어. 자, 어머니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그만. 정도가 아니고요. 민주당 예,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지원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저쪽 땅보다 더 싫어요. 알겠습니다. 자, 싸우는 어머니께서 거다. 얘기하신 게 지금 다음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악질당한테는 악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보통 사람한테는 교회 함께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지는 사실 여론에서 막 뭐 김남국 의원 뭐 코인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로 막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뭐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응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불만을 좀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짜 이 정치에서 의리라는 게 존재하느냐, 최소한 어떠한 사건이 뭐 언론을 통해서 그게 이제 언론에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거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최소한 기다려주는 게 최소한의 동지적인 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 기사만 나오면 뭐 청년들 모여서 이거 뭐 확실하게 도덕성을 회복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 볼 때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박원장이 어머니 더 이상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지리끼리 싸우고 어머니 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 어머니 목소리도 다 나가요? 나갑니다. 그러면 또 해명을 해야 되네. 예, 말씀해 주세요.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잠시만요. 윤건영 지역구인데 어머니. 그이는 엄청 순발력 있어요. 현수막 하나 기가 막히게 붙여.
어머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하시면 안 우리도 돼요. 현수막을 기가 막히게 붙이는데 기가 막히게 붙일 때는 안 오시고 잠시 공백 기간 있을 때만 보셔서 그래요. 근데 네. 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할게요. 그렇지라도 지금 저의 이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신 게 이제 현수막 얘기를 하시네요. 왜냐면은 국민의힘 쪽에는 현수막이니까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홍대랑 뭐 저쪽 강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힘은 현수막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저희 민주당이 없대요. 그거를 사실 저희가 느꼈던 거는 대선 때도 사실 느꼈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국민의힘은 현수막을 이제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젊으니까 현수막이 뭐가 중요하지 하는데 솔직히 50대 이상부터는 현수막이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현수막 자체가 민주당이 일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되나 봅니다. 네, 그래서 현수막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현수막을 막 몇 개 더 붙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 현수막이 어마어마하게 또 환경 오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막 저도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진짜 어제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환경 쪽에서 정책 내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현수막이 붙어있는 게 너무 보기 싫대요. 환경 쪽에서는. 근데 이거를 다른 쪽으로 틀면은 그 사람들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우리 현수막 붙이는 거는 진짜 당원분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대신에 법을 좀 손을 대서 현수막을 제작할 때 조금 더 이게 분해가 더 쉬운 성분으로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현수막을 다 쓰고 나서 분해를 할 때 뭐 그 폐기를 할 때 좀 더 친환경적으로 폐기하겠다 이런 법안만 나와도 솔직히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의 입은 그분들을 달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우리 지역구에서는 지금 연구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우리 지역구가 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라서 그 현수막 문제는 TF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조금 더 머리를 써서 하려고 지금 연구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자, 부탁드립니다. 예, 한 가지 좋습니다. 물어볼게. 네. 내가 좀 느낌이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밖에서 왔다서 막 안을 다 흔드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내 윤건영한테도 문자 보내오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참 내가 저 박지원한테도 믿지 말라고 그 오마이 TV 뭐 출연하고 그러면 박지원을 믿지 말라고 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언제 무슨 짓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 계속 내 올리거든요. 막. 네, 알겠습니다. 예, 어머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저도 어머니 뜻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뭐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의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뭐 그게 일례로 지난 정부의 청와대 출신들 윤건영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별로 어머니 제 말씀 들으세요. 기다려 보세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머니 혼자 방송을 하셔야 되고 그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준비된 내용들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이슈는 이제 전수조사하자 하고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고 오염수 방류 반대를 민주당에서 전면에 내세워서 전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시키는데 이제 좀 공세적으로 나서라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벌써 1시간 15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마지막에 방송 마칠 때쯤 돼서 한 3분 정도만 질문을 하지 않으신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조금 더 하고요. 자, 소위 말하는 뭐 이재명 당대표는 수박 얘기하지 맙시다라고 하는데 그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지지자분들이 뭐 수박이라고 하든지 워터멜론이라고 뭐 하든지 자유인데요. 소위 말해서 기득권만 쫓는 어떤 그런 민주당 내부의 어떤 의원들 사실 이름도 모르는 의원들도 많은데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게 낫지 않아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하면 할수록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예, 알겠어요. 예.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요? 네, 혹시 아세요? 그 제 앞에서 윤석열 찍었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냐고요?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되는 게 구도상 좋지 않아?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다음 총선에서 철저하게 가려주셔야죠.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적절하게 대답을 잘 하셨어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하나가 되어 우리 있지 수프요 걱정했구나.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될 것이 뭐 이게 뭐 공중파도 아닌데 사실 할 얘기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절대로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고 있는 세력들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그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니 나도 대표적으로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더 이상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아무튼 이제 곧 마무리를 해야 돼요. 자 과거에 언론 정상화에 반대했던 뭐 대부분 이제 언론인 출신들이에요. 자, 이낙연 전 당대표 그리고 또 윤영찬 의원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 등 이 사람들은 과거에 그때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나요? 지금은 어떨까요? 아니 뭐 속으로 반성할 수도 있죠. 속으로 방송하는 거 뭡니까? 겉으로는 절대 안 하는. 아니 근데 여러분은 이제 누가 반대했는지 아시고 있잖아요. 알죠. 그리고 당원이 아닌 분들도 나가면 너네는 언론개혁부터 했어야 돼. 검찰개혁보다 언론개혁이 더 중요했어. 맞아, 그런 니네는 그걸 왜 못했어? 왜냐하면 우리도 속고 싶지 않은데 언론이 하도 왜곡해서 정보를 주니까 우리도 속을 수밖에 없고 부모님도 설득을 못 하겠어. 니네 언론개혁을 왜 못한 거야? 우리 그때 언론개혁 법안 본회의 상정 코앞에 두고 의총 한번 열었는데 그 의총에서 무너졌죠. 악어의 눈물들을 보았죠. 근데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책임을 물어야 돼 총선으로. 네. 그거는 왜냐하면 어느 배가 이제 가는데 그 배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고 여러분은 노를 열심히 저어주잖아요. 그 노를 젓는 여러분들은 숫자를 이렇게 자꾸 막 싸우면서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노를 많이 저을수록 속도가 빠르고 다른 그렇죠. 저쪽이 이기니까. 근데 정치인을 키를 잡고 있는 정치인은 아닌 사람은 잘라내야 돼. 왜? 아니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냅두면 낭떠러지 떨어지잖아. 빨리 바꿔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원들끼리 분열하거나 싸우면 저쪽 당한테 진다. 우리는 같이 노를 저어서 힘을 내줘야 되는 사람이다. 다만 키를 잡는 정치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잘라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팩트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팩트를 알려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말 안 하면 같은 저기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할 수 없이 제가 얘기를 한 거였는데 여러분들은 요즘은 저보다 더 잘 아시더라고. 아니 뭐 저보다 더 밀정들이 너무 많은가 봐. 네. 그래서 진짜 제가 깜짝 놀라. 어떻게 알았지? 우리 이수진 의원님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싶고 국회의원의 자리가 그런 것이고 정치인의 자리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민주당이 진보 정당인가 보수 정당인가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진보는 제 친구 얘기인데 진보는 외발 자전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멈추면 보수화된다. 멈추면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마지막 이슈를 잠시 얘기를 나누고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혁신을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특별당규가 졸속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 내용이 이제 중앙위 50% 그리고 이제 전당원 투표, 전원 투표 50%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당원에 있더만요. 저는 원래 없는 줄 알았는데 당원 당규에 있어서 50대 50으로 했는데 중앙위에서는 83점 몇 프로의 찬성이 나왔고 그다음에 권리당원 투표는 반대가 39%가 나왔어요. 그것도 몇몇 스피커들이 뭐 저 같은 그리고 또 몇몇 스피커들이
얘기를 해서 이 특별당규 개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기존의 정치인들이나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고 그 문제점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39%의 반대를 모르고 찬성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 깊이 고민하고 어떤 새로운 그 논의 테이블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통과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자, 생각은 많이 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무위원들이 누군지 예. 그 사람들이 도대체 개혁적인 이슈를 끌어내서 이거를 바꾸려는 의지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예. 당무위원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의원들이 당대표. 어디 당 대표? 민주당 당대표가 여러분은 그걸 모르시는구나. 그 인권위원장 무슨 위원장들 다 예. 당대표가 하는 거예요. 네네네. 당대표가 이제 사무총장 통해서 하겠죠. 그렇죠. 응? 예. 사무총장 누가 앉혔어요? 당 대표. 그래요. 당 여러분, 대표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당대표, 자, 이재명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 휴머니즘, 그다음에 약자들에 대한 공감, 이게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님을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 그 본인도 진짜 너무 힘들어, 당대표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그게 실현을 시켜야 되지. 그건 혼자 할 수 없어요.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중요 자리에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이런 질문을 김용민이 하겠습니까? 이수진이 하겠습니까? 에? 정말 개혁 의지가 없는 분들이 지금도 무슨 위원장 다 하고 있어요. 에?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아니 대의원제 있어도 좋아. 1대1로 하자. 당원들 너무나 그 중요해. 그리고 저도 이렇게 험한 지역구에서는요, 대의원 아무 필요 없어요. 본선이 중요해. 대의원이 본선에서 몇천 표 행사합니까? 똑같아. 대의원이든 당원이든. 그래서 험지에서는 대의원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당원이든 아니면 중도든 그분 한 분 한 분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민주당 텃밭은 대의원만 끌고 있으면 자기가 경선에서 이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저는 호강에 겨운 일이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위원장을 하고 이걸 만들어. 이걸 누가 앉혔어요? 빨리 대답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마. 당대표의 책임론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 책임론이 아니라 예.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고, 예, 그렇죠. 책임론을 왜 자, 이제 얘기하면 안 되지? 문제는 지금 당대표가 문제다라고 가시면 안 되는 거죠. 민주당 전체가 그렇고 당대표 혼자 아, 그래서 제가 모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예. 자, 당대표가 예. 김영민 의원을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앉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개혁이 되죠. 반발이라도 나가죠. 네. 예. 못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더 확실한 결정을 용기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지난 과거는 뭐 경험이 없으셨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는 조금 남은 더? 민주당을 개혁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도 우리 지역구를 할 필요도 없어요. 져요. 민주당이 근데 유능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총선 해보나 마나요. 많이 나셨네. 당대표님 책임 물어요? 왜 물어? 대안도 없는데. 지금 그만한 분은 없는데 책임 물어서 뭐 할 거야? 이재명 대표께서 앞으로가 중요하다. 앞으로가.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주시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방안을 얘기를 할게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 통과를 시켰잖아요. 졸속적으로. 예, 흥분 많이 하셨어. 어떡하지? 근데 얘기 잘 하셨어. 예, 잘 하셨고. 졸속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지금 민민은하고 민대련 이런 여러 지지자 단체들이.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용기를 가지고 그렇죠.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당원들이 밀어주고 그다음에 중도가 신선하게 느끼고 민주당이 바뀌었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갖고 밀어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당대표님이 뽑아놓은 위원장들이니까 대표님 뜻을 따르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 당원들이 주도하는 특별당규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예, 네. 고맙습니다. 뭐 이수진 의원님한테 칭찬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아니 서로 하고 있다. 이걸 서로, 관심을 가져주시라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콧물 나. 아무튼
그 좀 약간은 흥분을 하셨지만 그 솔직한 얘기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네. 이재명 대표가 용기를 내시라. 가지고 개혁의 드라이브를 이제는 거시라. 시간이 없다 이제. 이 사람 시간이 저 사람 없다. 얘기 듣지 말고 시간이 없다. 예, 시간이 없다. 그 말씀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생각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말고 할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해야지. 뭐 이거 돌려서 말할 이유도 없지. 화가 많이 나셨구나.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제 발언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한 3분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버님,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앉으셔서 말씀해. 내가 앉으셔서. 계속해서 네. 이제 검찰 그 탄핵 소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주장했습니다. 검사 탄핵. 예, 네네. 탄핵 소추요. 네. 헌법 제65 규정에 의하면은 대통령, 국무위원, 뭐 모든 공무원은 네. 그 탄핵 국회의원 그 고유 권한으로 탄핵 소추가 대상이 가능하거든요. 되는 거죠. 예. 그 대통령 3분의 2 이상이 그 찬성해야 되고 그렇죠. 일반 국무원이나 공무원은 그 과반 이상이면은 탄핵이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그 수사 예. 그런 그 누가 봐도 명백하게 보면은 그 주가 조작인데 네. 그런 걸 지금 계속 시켜먹고 있거든요. 2년 가까이 수사를 하면서 그거는 이제 기소특조권과 기소편의주의에 의해서 검사가 기소를 안 해놓은 것으로 봐준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보면은 압수수색도 없이 보면은 소환 수사도 없이 보면은 그런 개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계속 봐주고 있는데 민주당이 살아있으면은 그런 거 과반 이상이면 150석, 151석 아닙니까? 지금 169석이고 윤병 의원이나 김진표 의원 그리고 그 진보당 있고 기본소득당 있고 그런 170석이 벌써 넘어갑니다. 네, 175석 이상 되죠. 넘어가는데 만약 그런 검사들 책임 물어가지고 두세 사람만 진짜 탄핵 소추하면은 검사 뭐 독재라고 그런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 몸살이죠. 그렇죠. 당장 탄핵 결의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직무가 정지돼가지고 그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 나올 때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하는 민주당 형태를 보면은 정말 답답하고 정말 옛날 과거에 180석 얻어가지고 검찰 그 개혁 않고 언론 개혁 않고 그것까지 기왕 넘어갔으니까 좋다 이 말입니다. 넘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님 이제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예, 넘어갔는데 보면은 방금 이제 그 이수진 의원님 말씀 듣고 제가 야 내부상 내배 이런 사정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했구나.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번에 그 말씀 듣고. 네. 그런데 이제 다음 공천에서 또 그런 사람이 다시 100m 개주하면 50m 앞에서 뛰었답니다. 네. 다시 공천 받아가지고. 그렇다면은 내년에 200석 어떤 190석 어떤 그럴 수도 없겠지만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민주당 그 의원들이 다수 의원 돼가지고 다수 의석 돼가지고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버님 사람이 질문해 주셔야 다시 돼요. 들어오면은 그래서 지금 그 이수진 의원님께서는 과연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나? 네. 그리고 그 특별장비 개정 그것도 어떻게 다시 돌려가지고 계획적인 그 특별장비로 바꿀 수 있나? 대의원전은 어떻게 확실히 펼칠 수 있나?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대의원이나 당원들의 그 등가성 1대1로 하는 거는 대표님께서 추진을 할 거라고 믿고 있고 우리 당원들께서 절대적으로 지지하면 그건 반드시 될 거라고 믿고요. 네. 그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당원들께서 이렇게 나서셨기 때문에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공천 문제는 사실은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사람을 키웠어야 됩니다. 그렇죠. 키워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나 뭐 인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사회 개혁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좀 단련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사람들을 좀 키워내야 되는데 당대표가 여러 번 바뀌고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지금 못 갖췄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부터 해도 사실은 늦는데 지금부터 해야죠. 지금부터 해서 유튜버 여러분들이 바빠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추천을 하고 그 사람이 실질적인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네거티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사람을 자꾸 키우고 칭찬해주고 띄워주고 이 역할을 하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날 거다.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히 그런 힘이 있거든요. 지금 당에서 우리 지금 여기 당에서 못하는 것들을 유튜버들이나 당원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이번 총선은 어쩔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네. 네, 우리가 반드시 민주당에서 퇴출시켜야 될 의원들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서야 된다. 대체 후보도 밀고. 네, 그렇죠. 우리가 나서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 우리 어머니. 의원님 실제로 보니까 얼굴도 작고 모습도 예쁘고 옆모습도 예쁘고. 얼굴 크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귀가 되게 예쁘게 생기셨어요. 네. 귀까지 혹시 누구보다? 성형하시면 아니요. 저는 하시는 분이 좀 쌍꺼풀만 했고요. 전혀 손을 네, 다 예쁘세요. 귀도 너무 예쁘게 왜 저러시지? 쌍꺼풀 빼고는 네. 손을 안 댔다. 네. 누구랑 상당히 비교. 그래. 냅둬요. 아니 그런 거 갖고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면 안 된다고요? 네. 네. 아니 뭘 성형할 수 있지. 할수 있죠. 할 수 있죠. 성형 뭐 진짜 예쁘세요. 아니 네. 그게 질문이에요? 아니 지금 계속 옆에서 보면서 그냥 좋아해 주셔서 너무 어쨌거나 감사해요. 이시민 의원이 귀는 자연미인이다. 성형은 안 하셨다는 거. 오 당연하지. 뒤에 질문 청년본 아직 있는데. 질문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접 말씀을 나눠보니까 정말 국회에서 힘드셨겠다. 정말 네, 힘들었어요. 정말 속 터지고 너무 힘드셨고 너무 극한 직업을 여태까지 견뎌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위안부 보상 문제나 윤석열이 한 짓을 보면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로 무기가 안 갔는데 간 걸로 지금 거의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명백한 탄핵 사유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아직 탄핵 사유가 없다. 탄핵은 이르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그냥 국민의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그 두 가지는 헌재에 나온 내용을 뒤집은 거고 두 번째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 무기를 보낸 거니까 전쟁 국가로 그거는 명백한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아닌가? 탄핵 사유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그럼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네. 자, 여기에 제가 보충을 좀 하면요. 이게 전시비축분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맞아요. 때 우리가 네. 사용할 포탄인데 그걸 30만 발인가 50만 발을 지금 미국이 요청을 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느냐. 맞아요. 사보려고 하면 다 헌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네. 근데 왜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들 다들 왜 아직까지 뭐 그건 말고 전문가 입장으로 된다는 거죠. 되긴 된다. 그게 사실이면 네. 당연히 국민의 그 안전을 위협한 거니까 대통령이 네. 헌법을 위반한 것이 맞죠. 그렇죠. 네. 자, 우리 청년분. 네. 네. 언론에 보니까 네. 진보당 강성희 의원님이 철험에 가입했다는 네. 보도가 있었어요. 예. 혹시 그분하고 좀 얘기를 해보셨고 또 공감대가 좀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인지 진보당 강성희 의원. 그분에 대해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분 제가 의총장에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시는 거랑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험에서 이제 모셨을 때 다 동의를 했어요. 근데 나가셨어요. 그래서 왜 철험회를 싫어하나 막 이러고 다시 나갔다고요? 네, 나가셨어요. 당에 부담이 된다고 진보당에. 당의 부담이 네, 된다.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내가 그 뒤로 막 봤더니 조선일보나 대통령이지 이승만 대통령을 막 비난하는 거 보니까 철험회가 너무 약해서 내가 저런 약한 철험회랑 못하겠다. 그래서 나가신 것 같더라고. 나가신 것 같더라. 더 빨간 맛이구나. 그러니까 진보당은 진보당이니까. 너무나 시원시원하게 막 발언들을 하시고 조선일보든 어디든 막 비판을 막 하는데
철업회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수위가 높은 거예요. 솔직히 아까 현수막 얘기 나왔지만 현수막은 진보당처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럽더라고요. 예. 부러워. 그래서 제가 근데 민주당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의원님한테 제가 그 당 가서 당 대표 하면 안 되겠냐. 당 대표는 안 된다고. 그렇군요. 자,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 오신 분. 자, 그러면 손 뒤에 드신 계신 분 먼저 어디 와가지고. 누구? 넥타이. 예. 일어서서 크게 꼭 다음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하세요. 예. 저분 먼저.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하십시오. 네. 다름이 아니라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엄청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지선 때 저희 지방선거. 그 후보분들이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근데 중앙선관위에서 이분들을 컷오프를 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돼서 하는 과정 속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당 대표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이제 공천심사위원장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중앙선거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천한다고 하면 어떤 인물이 좋을까? 누구를 공심이? 공천관리위원. 공관위 원장 아직 그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후보 공천? 뭐 심사하는 그거요? 진짜 근데 그거는 저는 누구는 안 돼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안 되는 분 얘기해 주세요. 그게 근데 누가 됐으면 하는 건 아마 대표님께서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을 신촌 거예요. 부분이 되게 유력하다고. 신촌? 신촌이 누군데? 신촌 누구? 그래요? 아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근데 아니고요. 그 지지자들은 추미애 장군님을 원하는데 그분도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말해서 추미애 전 장관은 맨날 피 묻은 칼만 쥐어주고 좀 미안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싸우려면 그 양반 같이 싸워야 돼요. 근데 공천이 나오면 국회의원 지성적으로 보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님은 다음에 총선에 안 나가신다.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 영입설로. 예. 외부에서.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니까 딱 예를 들면 추미애 의원님이나 우상호 의원님을 딱 한 분만 모시면 안 되고요. 그분을 둘러싼 그렇죠. 팀이 움직여. 세력을 보셔야 돼요. 한 명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같은 그 개파라면 개파 세력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그 같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도부의 어떤 전 지도부가 결정을 아니고. 우리가 기다려 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오늘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요.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일 심각한 시국인데 네. 페이스북에 보면은 대다수 저의 패친들이 오염수에 관한 글에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다른 민주당 내 의원들도 각각 지역구별로 이렇게 하는 쪽도 있고 안 하는 쪽도 있기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고 이거는 정치 상향을 떠나서 이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그 문제로 인해서 민생이 가장 큰 위기이고 이게 첫 번째로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명 운동이나 후쿠시마 방사능 방류 철회를 위한 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민주당이요? 민주당에서도 하는 쪽도 있고 안 하는 쪽도 있고. 그게 이제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 이건 진짜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당 대표님께도 문의를 많이 하시고요.
잘 안 되는 지역을 다 알리세요. 여기 잘 안 되고 있다 막. 그러니까요. 해친들은 거의 다 예, 이런 맞습니다. 글을 올라가는데 예, 다른 맞아요. 사실 어디다 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수기로 하는 서명 운동을 각 예. 지역구마다 그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원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고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전 국민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이 나서서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시키고 거기에 주체가 되라. 장애투쟁도 함께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의 당대표가 자기 지역구에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론 결정하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회 결의안을 채택해라.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이것만큼은 맞겠다. 현 정부가 하지 않는 것을 제1야당인 민주당이 맞겠다 하는 것을 반드시 이수진 의원님이 좀 주도하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윤석열이 이제 헌법에 윤석열이 올라가 있잖아. 그건 탄핵감 아니에요? 헌법도 다 무시하고. 예, 그것도 탄핵감입니다. 헌법을 다 무시하고 자기가 우선이잖아요. 하여튼 네네. 그 사람의 자유를 외치는 거는 지가 마음대로 하는 자유야. 다른 알겠습니다. 자유 필요 없어. 윤석열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야. 자, 예, 진짜 다들 알겠습니다. 너무 답답하시고. 자,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의원님의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고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시게요? 아니, 국회의원들 우리 뭐 강성 당원이라는데 지네들은 강성 아니야? 그러면 당원이 국민이야. 국민이 당원이고 당원이 따르고 국민이 따로 있냐고. 예, 그래서 제가 그 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저도 법원에 있을 때 강성이었고요. 지금도 강성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강성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예. 맞아요. 예. 예. 이거 또 근데? 보니까 강성은 강성에서 싸움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에서 외교가 엉망이다. 인천에 가봤더니 완벽한 외교, 완벽한 경제. 아주 인천을 도배를 했어요. 민주당 왜 가만히 있는데. 알겠어요.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장외로 나가야 될 때예요. 네. 국회의원 안에서 머리도 다 깎으세요. 최고위원이 할 때가 아니고 무슨 원내대표 당원도 깎을게요.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우리가 함께 어깨 걸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어깨 걸고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있습니다. 방류 문제는 나가야죠. 예, 자 우리 이수진 의원님의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을 뵀는데 너무 죄송스럽네요. 진짜 여러분들은 사는 게 정말 팍팍하고 녹록지 않고 그러는데 정치인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방해를 하니 여러분들 심정이 진짜 어떻겠습니까? 근데 국회의원들 가지고는 세상이 바뀌기가 힘든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강성이라고 누가 뭐라 한다고 그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강성이 변혁과 개혁을 이끌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많이 깨달았지만 조금 더 가열차게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그 수박들이 개딸이라든가 말든 그래서 개의치를 않아요. 네, 이게 여러분 나는 여기서 그 강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 일상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표합니다. 네. 앞으로 같이 윤석열 정부 잘못하는 거 조금이라도 막아내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반드시 막고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라도 또 중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으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론 결정 국회 결의안 채택 꼭 해주십시오. 그거는 당연히 하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서로 또 의견이 다르고 당연한 겁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당이라는 것이 조직이 아니라고 했어요. 조직이 아니라 물이다라고 했죠. 그만큼 의견이 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것을 잘 조율해내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만드느냐,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용병술이라고 하죠. 앞으로 그것을 좀 기대해보고 오늘 이수진 의원님이 의원 신분으로서 이런
작심 발언들은 상당히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제 더 이상 좀 좌고우면하지 말고 개혁의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어달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좀 아쉽기도 했지만 의미 있는 시간 또 우리 함께해 주신 유튜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당원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방송을 마무리할까요? 네. 어떻게 재선. 할까요? 이수진 재선. 이수진 재선. 자 이수진 화이팅. 그럼 이수진 하면 여러분 화이팅 해주시고 이수진 힘내라 합시다. 이수진 하면 여러분이 힘내라 해주시고 민주당을 하면 개혁하라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이수진 힘내라. 민주당을 개혁하라.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드셨어요.